자녀들 잘 키워놓고 이제 여행 좀 다니면서 쉬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프면 그렇게 서글플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못한다면 운동은 꿈도 못 꾸겠죠. 인공관절 수술을 적기에 잘 받는다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점프정형외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가 맞부딪혀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무릎관절염이라고 하죠. 무릎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극심하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계속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럴 땐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의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수술을 받는 분들은 수술에 대한 공포감,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총 2편으로 인공관절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말 그대로 관절을 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손상된 무릎 조직을 제거하고 이를 대체해주는 금속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연골과 연골판 등이 손상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통증이 극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수술인데요. 수술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관절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진행될수록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보통 오자다리, 오다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 또한 비정상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모양 변형과 통증은 점차 더 심각해지는데요. 수술 시기를 한번 놓치면 결국 나중에는 수술하기도 힘들고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연골 손상, 뼈의 변형 정도, 관절 간격 등을 살핍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MRI도 찍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연골,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의 구조 손상을 살피게 됩니다.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취할 때 안전한지 다른 문제가 없을지 보기 위해서 심장에 전기가 잘 흐르는지를 보는 심전도 검사를 하고요. 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 기능 검사도 하고 또는 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간과 신장 등도 잘 기능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피 검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도 해서 간과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받는 다리 부위에 혈관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관 초음파 검사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반신 부위를 마취를 합니다. 그걸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하는데요. 허리에 주사를 놓으면 주사 맞은 부위 아래로 하반신에 마취가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과정을 다 소리를 듣거나 하지 않고 주무시겠다 하면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수술 부위 주변으로 수술포를 감싸서 묵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릎의 앞면을 보통 한 15에서 20cm 정도 세로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부를 노출시킨 다음 손상된 연골과 힘줄, 연골판 등을 제거하고 손상된 뼈도 절삭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적절한 형태로 관절면을 정리해서 인공관절이 잘 맞도록 해주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은 당연히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코발트나 크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집어넣고 사이에 인공연골을 집어넣은 다음에 관절이 잘 들어갔는지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는지 직접 수술하는 의료진이 구부렸다 폈다 해보고 좌우로 흔들어 보고 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긴장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서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전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수술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사람 눈으로 보면 뼈의 정확한 각도나 뼈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뼈에 센서를 삽입을 하고 그 센서의 위치를 다른 보조 장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각도를 읽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주로 관절의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 정확한 각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산출된 결과로 수술을 해서 정확한 다리 모양과 정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를 장치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실수 없는 수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변형이 심한 경우나 많은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있습니다. 감염이라는 것은 균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감염이 생기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통증이 심하게 오고 부어오르고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내외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해볼 수 있는데 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라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무릎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관절 운동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관절이 90도 이상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관절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뻗정다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아니면 초기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관절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관절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관절이 굳어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합병증 중에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의료진이 철저한 무균 관리 프로세스에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무균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속하게 수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환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수술을 마치는 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술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최적화된 수술 방법을 개발해서 타 병원에 비해 20-30분 정도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꺾기인데요. 과거에는 치료자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환자의 환부를 억지로 꺾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활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억지로 관절을 꺾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강제로 꺾는 재활은 좀 지양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절 가동 범위를 얻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운동도 교육해서 환자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들 잘 키워놓고 이제 여행 좀 다니면서 쉬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프면 그렇게 서글플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못한다면 운동은 꿈도 못 꾸겠죠. 인공관절 수술을 적기에 잘 받는다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